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독 186페이지 로마자 5번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5번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번의 서설. 의사표시가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가 그렇다. 이러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항상 의사의 형성 과정에 하자가 존재한다. 그 외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는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대체로 동기의 착오로 되어 의사표시가 일치하나 예외적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그때에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게 된다.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속아서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한 경우가 그 예이다. 그에 비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의사표시는 일치하나 가령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법적 의미를 오해하고서 서로에 서명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게 된다. 참고 보겠습니다.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만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가 존재하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 따라서 거기에는 민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고 착오법리만 적용된다고 한다. 종래 나도 그러한 의견이었다. 그러나 판례의 사안에서와 같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행위 내용에 착오가 생긴 경우도 사기 표시로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 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념을 변경하기로 한다. 이러한 점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같다. 사기, 강박이라는 위법행위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그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또 사기, 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취소에 관해서만 논의하게 된다.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하나의 규정에서 부여하고 있고 더욱이 그 효과는 똑같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 둘의 요건을 나누어 기술하고 효과는 한꺼번에 설명하기로 한다. 이번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의 요건. 사기라 함은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사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민법은 민법상 사기는 사실 그만큼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187페이지 타인이 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다. 이 의사표시는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의사표시 일종인데 그 착오는 대부분의 동기의 착오이고 예외적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인 경우도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가를 보는 의사표시의 존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그 당연한 전제로서 표시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양가를 보는 사기자의 고의, 사기자 즉 기망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고의는 이단의 고의, 즉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기자에게 이단의 고의 외에 악의 의도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제110조는 피기망자의 재단이 아니고 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피기망자의 복리만을 위한 행위의 경우에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양가로 3번의 기망행위. 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를 함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 용태를 말한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날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나 침묵된 사정에 관하여 행위자에게 설명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은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그리하여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이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식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따라서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가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조합원과의 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 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그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하여 공제조합은 그 조합원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 방법 및 선급금이 정해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은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등이 이를 거짓으로 고지할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자가 수분양자가 전매이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수분양자로 하여금 전매이익의 발생 여부나 그에게 관하여 거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써 분양계약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 188페이지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에게 그 대립당사자로서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하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최초 분양인지 전매 분양인지를 포함하여 수분양자의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신칙상 의무가 있다거나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밝혀 고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부작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며 민법 제110조 1항에 정하는 사기가 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시가를 설명 내지 고지할 신식상의 주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목표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 가격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그 원가나 판매이익 등 구성요소를 알려주거나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이치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이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이른바 제로코스트 구조와 장외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또한 은행이 장외파생 상품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이익을 추구하리라는 점을 시장경제의 속성상 당연하므로 누구든지 이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달리 계약 또는 법령 등에 의해서 가격 구성 요소의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고객에게 제로코스트의 장외파생 상품 구조 내에 포함된 옵션의 이론과 수수료 및 그로 인한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 가치에 대해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고객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고객에게 장외파생 상품 거래에서 비용이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가로 4번의 기망행위의 위법성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사회생활에서는 타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되어야 하므로 모든 기망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위법성의 유무는 개별적인 경우에
사정 위에서 시의칙 및 거래관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는 외인이나 조합에서보다 정직함이 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 같은 매매를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와 객체의 성질에 따라 정직성의 요구가 달라진다. 판례 보겠습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상가와 같이 그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 189페이지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된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땡땡 토건이 이 사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 땡땡 토건이 원고들에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분양계약의 중요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양가로 니은의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정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인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현대 산업화 사회에 있어서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나 기대는 백화점들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해서 창출된 것으로서 특히 크고 이는 보호되어야 한다. 양가 5번에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먼저 기망행위와 의사표시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여기에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여도 무방하다. 양가로 요건의 증명책임, 이들 요건 중에 의사표시의 존재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번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강박이라 함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사로잡혀서 한 의사표시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가를 번의 의사표시의 존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먼저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190페이지 의사표시 구급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어떤 자가 항거할 수 없는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외관만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저항하는 손을 억지로 끌어다가 서면에 날인하게 한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때에는 강제당한 자는 법률 행위자가 아니고 단지 도구를 지나지 않는다. 그에게는 행위의사가 없어서 그의 외관상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취소도 필요하지 않다. 판례도 그러한 행위는 무효라고 하나 실제 사안에서 무효라고 한 적은 없다.
판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을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강박자의 고의.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의 고의도 사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2단계의 고의, 즉 강박행위에 의하여 피의자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고의와 피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 통설과 판례도 같다. 그 외에 강박자가 강박행위를 실제로 행하려는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상의 공갈죄와 달리 비강박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또는 스스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의사도 필요하지 않다. 양가 3번의 강박행위. 강박행위, 즉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종류나 강박행위 방법은 그것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해악이 피강박자 본인이 아니고 그의 근친자와 같은 제3자에 대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박자 자신과 관계된 것일 수도 있다.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초래가 없으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또한 해악은 재단적인 성질의 것일 수도 있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대한 해악과 같은 비재단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강박자가 고지한 해악은 그가 직접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제3자로 하여금 실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무방하다. 범죄자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191페이지에 양가로 4번 강박행위 위법성.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강박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그런데 강박행위의 위법성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못하다. 위법성은 오히려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결정에 관해서 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강박행위 그 자체가 위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강박자의 전체 형태가 위법하다면 인정되면 족하다. 이러한 위법성은 수단이 위법한 경우, 목적이 위법한 경우, 수단과 목적의 결합이 부적당한 경우에 인정된다. 먼저 강박수단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결정은 언제나 위법하다. 폭행 또는 방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음에 강박수단에 의하여 추구되는 효과, 즉 피강박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의사표시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위법하다. 적법한 수단으로 위법한 때도 같다. 예컨대 탈세에 협력하지 않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의 즉시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 그런가 하면 강박수단과 목적이 모두 허용되는 것일지라도 양자의 결합, 즉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결정은 위법성을 띠게 된다. 예컨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우연히 목격했던 과거의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 판례도 최근에는 위법성을 이러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을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재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갑이 자신이 최대 주주이던 A금융회사로 하여금 실질상 자신 소유인 B회사의 부실대출을 하도록 개입하였다고 판단한 A금융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이 갑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지 않으면 갑 소유의 C회사에 대한 어음대출금을 회수하여 부도를 내겠다고 위협하여 갑이 법적 책임이 없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경우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범죄인이라 한 자를 고소 또는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위법한가? 여기에 관하여 통설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어떤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위법하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게 192페이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사견으로 통설 판례는 옳지 않다.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범죄 행위와 관련된 목적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는 때에는 위법하다고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 또는 고발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범죄 행위에 추구된 목적이 내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 강박자가 그로서 실제법상 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는 때에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양가 5번의 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표의자가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사로잡아야 하고 또 그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인과관계도 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다. 양가로 6번의 증명책임. 이들 요건 중 의사표시의 존재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지금 차가 너무 서둘렀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